광화문 앞에서 시작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청 광장과 대한문 앞을 넘어서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이주사파 운동경쟁대 전국 직선박전 문재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종 이름의 조국으로 방어한다!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을 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청와대를 접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내란을 선동했다. 아직도 정부 여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왜 청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폭력적이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대다수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만 일부 저는 예, 이걸 폭력행위가 정말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아주 겸허하게 국민의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오늘 추가로 개혁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포토라인을 없애는 방안이라면서요. 네, 그동안 뭐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소환 일정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네. 포토라인에 섰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공개 소환.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을 미리 공지하지 않겠다, 전면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공개 소환은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 지시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허 반장, 내일 이제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잖아요. 오늘 예비 접촉을 한다면서요? 네, 오늘 예비 접촉을 그러니까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7개월 만에 국무회의 실무진이 만난다고 했는데 아직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만나긴 만나고? 아마 예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스웨덴 현지가 오전 시간인데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합시다. 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광장의 새 대결로 비화되면서 극단적인 극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민생을 챙길 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사실 타협의 정치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장외 정치는 고소고발전으로도 비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죠. 이제 시켰다는 얘기죠.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요. 폭력 집회 개최 및 내란 선동 혐의로 7일이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일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계속 전진하는 분위기인데요. 검찰은 오늘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한 비리 혐의라고 하고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건강상 이유로 5시쯤 돌아갔잖아요. 오후 5시쯤 조만간 다시 검찰청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검찰이 공지를 안 하고 있고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나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가 그동안 모방 범죄로 판명됐던 화성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발언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역시 조국 공방으로 뜨거웠던 오늘 국정감사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속보와 경찰청 국감 얘기 등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허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스웨덴에서 북미 접촉이 아마 시작됐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근데 북미 회담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보수 진영 집회 이후에 정치권 공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소위 조국 공방이 오갔는데요.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정무위 기재위, 다 말할 것 없이 조국 장관 관련한 논란이 거셌고요. 보건복지위에서는 대통령 건망증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됐는데 신반장 발제에서 국정감사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조국 대전, 이른바 조국정 감사로 흐르는 분위기인데요. 이 교육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중에서 법사위는 최 반장, 행안위는 고 반장에게 맡기고 나머지 11개 상임위 소식 전부 살펴봅니다. 자, 먼저 교육입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중 가장 큰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관련 의혹입니다. 오늘 조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라디오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스펙 부풀리기 및 위조 의혹에 대해서 위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고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하지 않은 일로 책임을 지는 건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한 공세를 펼쳤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특혜를 거론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조민 씨 알죠? 누구요? 조민. 예, 압니다. 2014년도 서울대 안경대학에서 재학할 때에 2차례 802만 원 받고 부산 어전원에서도 2차례 낙지 학점 받고도 소천 장학기 6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금액이 등록금보다도 그 이상이 되면 그걸 중복 장학금이라고 보고 있죠. 예. 아버지인 조국 교수와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두 교수를 아빠 엄마로 아빠 엄마가 되어 있는 우리 조민 씨에게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하점이 A+로 정정되고 또 다른 과목도 수차례 정정되는데 그 학교 감사 결과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대교협에서 보셔야 합니다. 특혜 학생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이야기 오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학종 및 특목고 등 이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대신 조국 대 나경원 대리전이 돼버린 셈입니다. 문체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는데요. 자,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했는데 한국당은 문경란 위원장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럴 거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계자들을 부르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무위입니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또 운영사 코링크 PE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WFM과 익성, 또 IFM, 웰스 CNT와의 연관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기재위에서도 역시 사모펀드 논란,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논란이 이슈였는데요. 정 교수가 7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씨가 2015년도에 상속을 받고 모친으로부터 16년도에 또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5년도에 모친 명의의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 재산 중에서 토지에 대한 그 공시가액만 해도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점검해 봤나요? 아직 이건 국세청의 소관이라서 저희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정경심 씨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하면서 진동생 정모 씨를 통해서 3억, 또 조범동 씨를 통해서 2억 등 5억을 이렇게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 기재부에서 다음 주 국세청 국감 일정 전에 확인해서 그 결과를 좀 회신해 주시기를. 예, 저 국세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직함을 생략한 채 조국 씨, 귀하 또는 법무부 관계자 이렇게 지칭을 했었죠.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선 한국당 의원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렇게 등지고 앉았습니다. 자, 노트북에는 가짜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라는 종이도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위원장입니다. 증인 선서를 받고 또 질의를 하실 거라면 가짜 위원장 한상혁이라는 이 인물은 떼는 게 적절하다. 한상혁 씨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후 전혀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고 한상혁 씨가 국정감사 증인 선서와 청문 보고를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과 관련해서는요, 이건 명백하게 국회법 규정 위반입니다. 국회법 몇 조 규정 위반입니까? 규정 위반입니다. 국회법 예? 몇 조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4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많이 해도 깨지를 못했어. 그 위원장이랑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랑 따지자는 얘기냐고요 이거?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내가 그거 모르고 얘기했겠어요? 어느 정도 회의죠? 네, 한국당은 한 위원장 임청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또 취임 후에도 편향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한상혁 씨라는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또 아예 주요 답변자로 김석진 부위원장을 지목해서 위원장 패싱 국감이 이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시끄러웠던 상임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당초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노헌준 교수, 또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에 대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였는데요. 자, 싸움은 국가 침해 책임제라는 엉뚱한 데서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회의에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인 거죠.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건망증과 침해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침해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 임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고 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기억력이 틀린 말 맞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이 있어요? 정식으로 나가세요. 예, 잠시만. 예. 네, 보신 것처럼 국감장엔 이렇게 한동안 여야 의원 간의 삿대질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결국 김세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요.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조국에서 조국으로 사흘째 국정감사도 조국 공방입니다. 네, 어제는 개천절 공휴일이라서 잠시 숨 고르기를 했는데 다시 국정감사 시작한 날인적 오늘이 대단한 충돌이 곳곳에서 있었네요. 오늘 누가 뭐래도 신 반장이 제일 고생했습니다. 오늘 13개죠, 상임위가. 근데 이제 다른 반장들이 한두 개 빼고는 다 혼자서 챙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모른 척 하더라고요, 고 반장이. 아니에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신경 써요, 회의에. 네. 자, 국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가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오늘도 국정감사 전반을 보면은 조국 국감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현재 정무위와 복지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오늘도 아까 앞서도 보셨지만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뭐 불러도 될 정도로 점철된 그런 하루였는데요. 정무위 기재위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문제, 또 이 금융위의 관리감독 부실, 또 이복선 관련 공방이 주로 오갔습니다. 또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문제,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입 특혜 전형과 학점 상승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논란 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벌어지는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보건복지위원회였죠.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매와 연관짓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때 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거죠. 네, 앞서 뭐 짧게 영상 보셨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이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 논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거죠, 최 반장. 네, 김 의원은요. 개별 이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이 심의 의결했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고성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기동민 의원님은 도둑이 재발 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재발 절여서 잠시만요. 지금 제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잠시만요.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고 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장 진행이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틀린 건 맞지 않습니까? 뭐가 틀리고 있어요? 기억력 뭐가 안 틀립니까? 뭐가 잠시 좀 그래서 수십 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32억짜리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건망증이니 진행이 어떻게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기억력이 틀렸다는 거. 건망증아? 대통령한테 치매라니? 제가 언제 치매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나가세요.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충분하게. 네, 그 정회가 되고 나서요.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김승희 의원의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의 날조, 허위 조작 발언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이라면서 김 의원이 즉각 사과와 함께 복지위원 사퇴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달 유엔 총회 때 한 외교부 직원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잖아요. 신 반장,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지난 3일 미국 뉴욕 소재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외통위 이 재외공간 감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현지에서 열린 국감이어서 이 부득이 이 영상이 아닌 그래픽으로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현종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외교관의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있느냐, 사재현 외교관이 누구냐라고 하자 한 서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이 서기관이 김 차장이 불러서 숙소로 갔다, 방으로 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이어서 정 의원, 의전 실수를 한 것을 김 차장이 심하게 질책했죠라고 묻자 서기관은 심한 질책은 아니었고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김 차장이 고성을 지르면서 질책을 한 게 맞느냐라고 묻자 부당하다고 느꼈다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공휴일이라서 국내에선 국감이 없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감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제 오늘 진행된 그런 이제 국감인데 이제 그런 대화가 나왔고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순방 중에 이제 김현종 차장과 공개 언쟁한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현종 차장이 내 부덕의 소치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소개한 저런 일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 배석하려던 김현종 차장이 해당 서기관의 의전 실수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일인데요. 출입 비표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직원도 아니고 직속부하도 아닌데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느냐라고 묻자 조태열 주 유엔 대사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곳에서 국감이 열렸고요.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국방위 병무청 국감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유승준 씨 얘기가 나왔죠? 네, 그 귀찬수 병무청장이 유승준 씨 입국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나와서 답을 했는데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승준 씨의 입국이 어렵다. 입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승준 씨는 계속해서 소속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 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고요. 또 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아까 좀 허반장이 얘기한 대로 파기환송심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한 거지만 아무튼 입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국민 정서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정감사 사흘째 곳곳서 조국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가족들이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공개 소환 전면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에 대해 적용되던 포토라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에 나온 정경심 교수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도 지하 주차장 직원 통로를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오전 9시쯤 청사에 도착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후 4시 무렵 조사를 마쳤고요.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청사를 떠났습니다. 자, 이 같은 소환을 두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조국 전 수석의 예전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이름만 바꿔봤습니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 소환도 모자라서 황제 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검찰의 심야 조사 역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수사 관행으로 꼽혀왔죠. 다만 통상 검찰이 이 다음에 또 나와서 조사를 받을래? 아니면 이 늦더라도 나온 김에 조사를 마치고 갈래?라고 물으면 이 검찰에 사실 다시 나오는 걸 원치 않는 대다수 후자를 택하죠. 그리고 밤 10시나 11시쯤 조사를 마친 다음 조서를 검토하고 새벽에 귀가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7시간 조서를 검토한 뒤 이튿날 오전에 귀가를 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그리고 이 사모펀드 운용, 운동학원 비리, 그리고 각종 증거인멸 정황 등 연루된 의혹이 많다 보니 심야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 또 날인도 하지 않았는데 당초 오늘로 예정된 조사에도 정 교수 측은 건강상 문제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자, 검찰은 앞으로 한 차례 이상 정 교수를 더 불러 조서 검토와 함께 또 아직 물어보지 못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 비공개 소환이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공식화한 건데요. 자,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동안 검찰,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총수와 같은 공인의 경우 소환 일정을 미리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언론이 마련한 포토라인, 이렇게 노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했죠. 자, 물론 공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인물, 자, 검찰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개 소환을 했는데 이런 모습 앞으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두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다 또는 국민의 알 권리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죠. 자, 검찰이 오늘부터는 이 인권 보장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자, 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또 그걸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장관, 또 국회의원 등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전현직을 망라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장면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아무튼 아들과 딸에 이어서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자, 검찰은 조 장관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등 자녀의 입시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 또한 남편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무관치 않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자, 통상 검찰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부, 이 부부는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같은 날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자, 이번엔 현직 장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또는 18일 이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조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 나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어제 첫 검찰 소환 조사 받았는데 심경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한 대답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대신 오늘 이 조국 장관의 딸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본인이 실명 인터뷰를 자처한 만큼 앞으로 조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조 씨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등 각종 인턴 활동에 대한 허위 의혹 사실이 아니고 또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포창장과 관련해서도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는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용돈 주신 적도 있고요. 저를 되게 예뻐하셨고 어머니랑도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일로 여러 의혹 보도가 또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또 잔인한 것 같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실명 인터뷰에 응하고 게다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온 건 나는 성인이고 또 이번 사건은 내 일이기도 하니까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조 씨, 자, 있지도 않은 일로 어머니가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어머님 정경심 교수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표창장 위조를 포함해 딸의 인턴 활동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조국 딸 고졸돼도 상관없어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확인된 속보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허 반장한테 북미 실무 협상 관련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고 오늘 북한과 미국이 예비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허 반장이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허 반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확인한 결과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북한 대사관이 아마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 6명, 정확하게 누가 이름은 모르는데 아무튼 북한 대사관에서 6명이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됐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 중인 것으로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게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이고 우리 네. 시간으로 4시 40분쯤이거든요. 4시 40분. 그러니까 지금 네. 1시간 정도가 흘렀으니까 네, 지금쯤이면 도착했겠네요. 아마 도착을 했을 겁니다. 네, 계속 챙겨봐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폐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바로 이제 윤석열 표 검찰개혁안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개혁 방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는 이제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는 거죠, 허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 취재진의 포토라인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 검찰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전 현직 국회의원 등 이제 피의자로 소환이 되면 일시를 알려주고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삼각형 모양을 그려서 저기 서게 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랬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이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 재판으로 유죄 낙인 찍힌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검찰은 인권을 보장하려면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법무부와 여당은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검찰이 실무적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키로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특수부 축소 등 개혁안을 내놨는데 정부 여당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선제적으로 또 비공개 소환 카드를 꺼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조국 장관이 강조한 수사 관행 개선, 또 인권 보장 등과 뜻을 같이 하는 만큼 향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검찰이 개혁 저항 세력이 아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윤석열 총장이 계속 좀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분위기로 해석은 되고요. 다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어제 비공개로 소환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정경심 교수는 어젠 돌아갔고 다시 소환되는 건 뭐 분명한데요. 조만간 나올 걸로 보이죠. 네, 검찰은 어제 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했지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서 8시간 만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진술조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조서를 검토하지 않았고 또 조사해야 할 내용이 상당수 더 남은 만큼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초 검찰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이 오늘도 건강상 문제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가족들은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육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 발제에서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죠. 네, 우선 그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있었던 일을 뭐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어머니가 쓰러졌고 또 수사관이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이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다음 이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119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나는 괜찮으니 뭐 당신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는 뭐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허위 증명서 의혹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이 위조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보호하려고 사실 뭐 있지도 않은 그런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한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또 진행자가요.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되고 대학과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억울할 것이라고 답을 하면서도 이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의 의사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서는 이 최 총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 생각이 있긴 하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요. 웅동학원 비리 의혹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배임, 또 배임 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한 이 조 씨는 허위 공사를 통해서 재단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또 학교 법인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은 구속이 됐는데 조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미 이제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요. 이번이 이제 조국 장관 일가 중에 두 번째로 이제 구속의 기로에 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 초라고 했으니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아마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힐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13개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신반장이 12개를 챙기고요. 최종혁 반장이 법사위만 챙겼어요. 네. 뭐 법사위에서도 관련 공방이 있었다는 거죠? 최 네, 반장?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또 법사위는 빨리 끝나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헌법재판소 국감은 벌써 끝나서 지금 네. 이후 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헌법재판소 국감이다 보니까 이 조국 장관 관련 질의는 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검찰 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의 태도 이 합헌적인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태도 또한 뭐 위헌적인 것, 위법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 현직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수사 주체인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 아닙니까? 조국의 위선적인 언동에 본인의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에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과 헌법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나름의 대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의 말은 지난달 한국당이 헌재에 조국 장관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박정문 헌재 사무처장, 이 구체적인 사건은 헌재가 판단을 해서 의견이 나온다라고 좀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불거진 조국 장관이 나는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과거 결정문을 통해 사회적 시장 질서를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이 조 장관이 틀린 답변을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여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 권리가 아니고 국민들은 의혹을 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건데 사실이 아닌 의혹, 수사 편의상에 의한 그런 의혹들이 남발됨으로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법원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정보를 그러니까 가수 승리 측에 알아봐주는 등 그때 이제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모 총경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오늘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최근 6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큐브스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 정보를 흘린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정 전 대표가 동업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수서경찰서는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수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내 목을 치라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 5시간 조사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뭐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예고했던 대로 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출석을 오늘 요구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명단에 포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서 7일부터 11일까지 즉 다음 주 중에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한국당 의원 20명이었는데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죠. 자, 앞서 자진 출석했었던 황교안 대표는 책임이 있다면 당대표인 나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쳐라 라면서 의원들을 향해서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 내가 언제든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이번 소환과 관련해서 이 한국당의 정유섭 원내수석 부대표 대행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비공개로 배려하면서 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건 저희가 의심스럽다 또 이런 주장도 펼쳤고요. 자,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13개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상당히 좀 이색적인 장면은 경찰청 국감에 이문정 검사가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관련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속보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좀 소개하면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발언이 소개가 될 텐데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정경심 재소환 예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허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간의 빅딜이 무산된 이후 북미 간의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7개월여 만에 북미가 내일 실무 협상을 갖는데요. 오늘 그에 앞서서 예비 접촉을 갖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북한 대사관을 6명이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속보를 허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스웨덴을 찾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후 5시 40분쯤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한국 언론을 비롯한 취재진이 입국장에서 김 대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허사였습니다. 일반 입국장 대신 귀빈실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언론계 용어로 뻗치기 한다고 하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기자들은 아니죠. 기자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김 대사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김 대사 일행을 화면에 닿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현지 시간으론 오전 10시 50분이 지난 시간인데요. 북한 대표단이 조금 전에 북한 대사관을 나선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북미 간 예비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가 7개월여 만에 마주 앉는 순간인데요. 그런 만큼 양국의 지도자도 꽤나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향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북극성 3형을 시험한 것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지켜보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어제 제가 태평양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왜 SLBM이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느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당연히 모를 리는 없을 건데 일단은 실무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북극성 3형 발사 현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곧 케미를 보인다는 두 정상이 일단 서로 보조를 맞춘 모양새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미군도 호흡을 맞췄습니다. And what we know is that the missile was fired from a sea-based platform in the Wonsan Bay. That's about all I can provide at this point. 북극성 3형이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 실린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 분석을 전해드렸는데 미군도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북한이 신형 SLBM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본토에 실제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수준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대화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미군도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선 새로운 시선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 출신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핵탄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하겠다.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네. 그러나 이제 북극성 3호 같이 이런 어떤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협상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밑밥을 까는 거고. 핵과 미사일을 분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합친 게 볼턴식 해법 아닙니까? 네. 싸그리 없애라. 뭐 미사일, 생화학무기, 뭐 핵탄두. 그런데 볼턴도 이제 퇴장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갈라쳐 보는 거고요.
네, 핵과 미사일을 분리해 갈라치기 협상을 하려는 새 전략이다. 글쎄요, 실제 그런 건지 그렇더라도 미국이 그걸 수용할 건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4 남북 공동선언 1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모두에게 유연한 협상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다행히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어 내일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양국은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발제는 하노이 노딜 7개월 만에 마주 앉는 북미, 북한의 새 갈라치기 전법 통할까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그 위치가 이제 대검 사무국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돈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면 검찰총장 의중대로 임명이 되는 게 그동안의 관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었던 최측근 인사가 탈락하고 조금 전에 이제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분은 네. 진짜 복국장입니다. 저분은 복국장이 진짜 원래 복국장이고. 서울 고검 사무국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대검찰청 복국장 이렇게 그렇죠. 저는 가짜 복국장이고 저분은 진짜 복국장이에요. 국장도 정치부의 복국장이시죠. 그렇죠. 진짜 복국장. 네, 알았습니다. 좋아요. 자, 어제 그 북한 대표 김명길 순회대사가 베이징을 경유해서 스톡홀름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스웨덴 북한 대사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속보를 전했는데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경유를 할 때 취재진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눈 건데 김 대사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네, 뭐 물론 협상을 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가 7개월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측이 물밑에서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미국 측 대표죠.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요. 상대적으로 더 신중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DC 이 주미대사관저에서 이 국군의 날 및 개천절 기념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5분 정도 축사를 했지만 이 북미 실무 협상과 관련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실무 협상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언론은 기대는 했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황도 그렇고 아무튼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복잡하니까 더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를 보면 그 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위기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국내적 위기를 북한과의 협상 진전으로 풀려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기 초기에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 전 대표가 지난 2일 미국에서 이 VOA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방송이 됐는데 이 조셉 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은 커다란 국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도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실무협상 예비 접촉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한 건 일종의 협상 지렛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식 셈법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식 셈법이 나왔다고 봐요. 어떤 셈법입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좋다. 전 그렇게 핵무기에 집착한다면 나중에 핵무기만 얘기하고 미사일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거 다 빼라 이제. 그러니까 핵탄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하겠다.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새로운 셈법은 핵과 미사일을 분리해서 이번에는 핵만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려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을 해온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북한은 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일이 없으니까 협상 뭐 전략이라든가 원칙이 아주 강고하고 또 공부도 많이 되어 있어서 뭐 상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김종대 의원의 분석이 얼마나 맞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쫓기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전문가죠. 이 박지원 의원 새로운 해석도 내놨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를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SLBM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중단거리 미사일 쏜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또 미국에서도 ICBM을 실험 발사했어요. 난 이걸 보면은 최소한 북미 간에 어떤 묵기가 있었지 않는가? 무슨 아니 북한이 SLBM 발사하는 것을 예? 사전에 알고. 네. 자, 아무튼 이제 조금 전에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렸고 또 재선에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초조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실명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홍콩의 시위 상황이 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인데요. 중국 건국절인 지난 1일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18살 고등학생 정츠젠이 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기자가 실명 위기에 놓인 겁니다. 39살 여성인 베비 인다 기자는요, 수아로 홍콩 뉴스 소속 기자라고 하는데 지난달 29일 홍콩 완차이 지역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오른쪽 눈을 맞아서 지금 영구 실명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시위대 입장에서는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시위가 날로 격화가 돼서 지난 2일 밤과 3일 새벽 사이에는 홍콩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는데 특히 중국 기업과 관련된 가게가 시위대에 집중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라든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대리점 시설 등이 목표가 된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홍콩이 52년 만에 사실상의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잠시 전인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긴급 정황 규례 조례 긴급법을 발표했는데요. 발효 시점은 바로 오늘 자정입니다. 긴급법이 발효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긴급법이 발효가 되면요. 대중 집회에서 복면을 착용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정부도 또 홍콩 정부도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뭐 고등학생 또 이제 언론인까지 지금 이제 실명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양측의 충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는요. 북 대표 스톡홀름 도착, 북미 오늘 예비 접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큰 의미를 부여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죠. 오늘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공방을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지극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의 총동원 그리고 종교단체, 이질적인 집단들이 함께 동원해서 만든 군중 동원 집회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중 동원 집회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 집회, 근래 열렸던 한국당 또는 보수단체의 집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단체가 한꺼번에 집회를 열면서 더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요.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서초동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제 광화문은 한국당, 친박신당인 우리공화당, 그리고 기독교계 보수층에서 모여가지고 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박지원 의원은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민심이다라고 말이죠.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민심이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200만, 300만 들어가지 않은 4,500만 국민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 정치인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코피가 터지더라도 거기에서 싸워야 해결하는 된다. 가야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집회는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한국당 지도부 잔뜩 고무된 분위기였죠.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정말 속고 대소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광화문 서초동 대검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은 왔겠습니다, 여러분. 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 서초동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서도 모두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모습들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취재 차량 안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로 둘러싸인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차량에 물병 등 각종 기물을 던지는가 하면 발로 차기도 합니다. 욕설은 물론입니다. 경찰들이 막아서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길로 진출을 하려다 경찰 저지선에 막히자 저지선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휘두르고 있는 거 자세히 보니까 이 경찰 방어선, 폴리스라인 펜스입니다. 자,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강목을 휘두른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46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엄중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수십 명의 폭력을 성추행과 문화적 훼손도 있었습니다. 그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집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집회 관련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은 경찰 내부적으로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한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28일 서초동 집회와 또 어제 광화문 집회에 집회 시위에 참여한 인원을 경찰이 페르미 기법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을 본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명의로 제출된 집회 신고가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일 거의 모든 시간 하루 종일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인원과 차로까지 집회 신고 장소로 지정한 이렇게 긴 시간 장기를 이렇게 많은 10,000명 이상의 인원으로 신고한 경우 받아준 여타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급기야 국감 현장에서 즉석으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란 선동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책임자 처벌요. 김한정 의원은 어제 집회 주최 세력 중 한 곳인 이른바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 정광훈 한기총 회장의 이전 발언 등 여러 가지들을 문제 삼았는데요. 정광훈 목사 등은 어제 집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4.1 무심으로 저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의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제가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 세자를 담은 기지를 3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집회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화문 대규모 집회, 민주, 동원 집회, 한국 자발적 참여. 자, 이어서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또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빨리 종식이 돼야 할 텐데요. 돼지열병으로 요즘 돼지고기 소비까지 줄어들려는 기미가 보여서 축산 농가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돼지고기 소비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창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양도농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문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한돈 병의 홍보 대사직을 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까지 펼쳤었는데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네요. 정말 양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이 양돈 소비가 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럴 때일수록 힘이 돼 주는 뜻에서 우리의 영양 덩어리인 한돈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돼지끼리의 그 감염은 되지만은 사람에게는 전혀 무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뜻에서 사랑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애 많이 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노래 한 곡을 선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홍세민의 흙의 살리라 우리의 것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고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이 가족 오락관 참 즐겨봤었는데 방송인 허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돼지열병의 부정적 이미지에다 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일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돼지고기 소비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돼지열병은 이 사람에게 옮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돼지고기 가격 요즘 다소 변동이 있긴 하지만 곧 안정세를 되찾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뭐 금요일 불금이니까 평소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 한 점씩 저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초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청빙 땅 아기 염소 벚질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네, 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오전 9시에 검찰에 나와서 오후 5시쯤 돌아갔잖아요. 이제 건강상 이유였는데 조금 전에 나온 그 속보를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변호인단이 이제 기자단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보면서 이제 변호인단이 보낸 이제 문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봅시다. 정 교수가 2004년 유학 시절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도망치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도 지금 실명한 상태다. 그래서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어제 조사를 받을 때도 구토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문제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어렵고 오늘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제 오늘 아까도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얘기했지만 연속으로 이제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아마 며칠 시간을 두고 이제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저 정도라면 조사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경찰청 국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문정 검사 발언 아까 속보로도 얘기했는데 그 국정감사 중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아까 장면을 봤잖아요, 최 반장. 그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네, 뭐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원이 이제 고발장을 현재 경찰청장한테 직접 전달하는 건 저는 뭐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이 도가 지나쳤다. 이 청와대로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고 이 폭력을 행사하고 선동을 해도 되는 이 극도의 사회 문란 유도 행위를 방치하면 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 질서를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죄, 내랑선동죄를 기초로 이 불순한 사회 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 이 경찰이 수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면서 미리 준비해온 고발장을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을 한 겁니다. 네, 김한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무력 진압 등 과격 주장을 하는 단체에 많은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 한국당 김영우 의원에게 이름을 올린 게 맞는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해서 이런
무분별하고 사회 혼란을 획득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용호 의원님이 여기 이름이 올라있던데 그 김용호 의원님 아니시죠? 맞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아, 동의를 하셨다고요? 마치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잘못됐다,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인한 저 내용은 조국 장관을 계속 옹호하고 계속 비호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퇴진해야 된다.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 저는 100%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김한정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김영우 의원은 또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직접 주는 게 맞느냐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 이후에 오후에 다시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어제 집회와 또 김한정 의원의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습니다. 신반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요, 오늘 광주를 찾으려다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 오늘 오전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 행사에 전도사 자격으로 특별 초청에 대해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자, 이를 전해들은 광주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황 대표는 오늘 오전 행사 주최 측에 불참 통보했다고 하고요. 옛 전남도청 지킴이 5월 어머니들과 또 시민단체 5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행사가 예정된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 행사 자체를 반대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는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5.18의 진상규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또 보수 세력을 부추겨서 5.18 정신과 가치를 폄훼해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광화문 집회 공방, 동원 집회 정의의 물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허반장 발제 때 얘기했지만요. 북미가 7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다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1시간 반 전쯤에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대사관 인력 6명이 이제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전했는데 아마 지금쯤 예비 접촉을 갖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새 접근법을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어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 소식을 전했는데요. 내일은 서초동에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 보수 진영도 서초동에서 관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수교 70주년인 일요일을 전후해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지만은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속보 나오면은 월요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단연 서울중앙지검이죠. 조국 장관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공세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허반장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래요. 아주 큰 힘이 됐어요.